오늘부터 22일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3명의 후보가 첫 일정을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핵심적인 발언은 무엇인지 저희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교만과 사리 사욕으로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데 있어 에너지가 많이 그 수출에 최선봉을 이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공장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처럼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명의 후보의 첫 유세 일정을 봤는데 여기 정리를 저희가 지도로 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광화문을 했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고 김문수 후보도 역시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일정부터 좀 여쭤볼게요. 광화문, 네. 여기서 빛의 혁명을 시작한 곳이라고 일성을 냈습니다. 네. 광화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열었을 때는 촛불 아니었습니까? 예. 그 현장이 광화문이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촛불을 대신해서 빛의 혁명, 그 응원봉을 가지고 투쟁을 했던 국민들의 상징적 장소가 광화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출발은 하나 국민들의 빛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가면서 동시에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혁명을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국민들의 마음을 담고 하지만 앞으로의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날의 전체 유세의 컨셉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을 갔는데 이후에 충청하고 대구를 간단 말이에요. 장소도 주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구를 간다. 대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서문시장을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가락시장은 이제 새벽을 여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일하는 사람, 또 일하기 좋은 나라,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젊었을 때 청춘에는 노동운동을 했었고 또 나이 들어서 전향에서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또 마지막 공직을 했던 게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담아서 가락시장에 가서 새로운 새벽을 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현장을 보겠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은 이제 보수의 심장은 대부분 좀 중반에 가거나 후반부에 가는데 첫 번째 가는 건 아마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엄청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여곡절을 겪고 선출된 김문수 후보였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보수의 적자로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적자로서 돌아와서 인사드리는 의미로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가서 인사를 드리고 힘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수 결집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선 과정에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같이 했던 후보들이 지금 흔쾌히 돕는 과정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의 온전한 결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대한 논란을 두고 당과 또 치열하게 또 갈등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보수 지지층들도 같은 보수층 내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독거리고 어루만지고 통합하기 위한 행보로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언제나 그렇지만 대선의 시대 정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을 얘기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경제. 미국 대선도 결국에는 경제였다는 평가가 많고요. 이거를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강조를 하면서 바로 그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부분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일찌감치 좀 시작을 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AI 반도체 이 부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지금 무너진 경제를 다시 바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의 후보가 되어서 혹은 경선 과정에서 첫 번째 일선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다시 또 공식 선거운동 날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이야기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탄 판교에 들려서 반도체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의 부흥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한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이너스 경제까지도 우려가 된다라는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 민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반짝 살아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일 때 계엄이 터져가지고 민생 경제도 현재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것이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몫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적임자가 바로 이재명이다라는 것들을 확인시키고 경선의 첫날 그리고 후보가 확정되어서 첫날 그리고 공식적인 선거 운동 시작한 첫날 반복적으로 이런 경제 메시지를 내보내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로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오늘 공약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경제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러니까 언론에 조금 회자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측면도 별로 없었고 또 선거운동 뭐 저희가 뭐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준비가 늦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 올라가는 경우도 지금 출발 좀 늦잖아요. 늦죠. 늦을 뿐만 아니라 후보 선출 과정이 뒤늦게 시작했고 또 선출 과정에 또 파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당협위원장입니다만 오늘 새벽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어제 저희들이 내려받은 그 유니폼도 이름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호 2번만 써 있고요. 2번만.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내려올 그 이름을 박힌 그 유니폼은 아직 안 내려왔고 어깨띠를 그 앞에다 다시 둘러야 됩니다. 이름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참 명부스럽습니다만 그리고 각 그 당협별로 유세차 한 대씩 배당이 되는데 유세 차량에도 이름을 못 넣고 있어요. 여기 사진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름이 색깔이랑 있는데 지금 저 이름 없는 걸 쓰고 없습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온 게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도 각 동별로 한 명씩 선거운동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기호 2번 빨간색 야구 운동복으로 그냥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은 어깨띠가 내려오면 어깨띠로 사람 이름 김문수라고 써 있는 걸 받아야 되고요. 저 유세 차량도 지금 오늘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랩핑을 해서 다 씌워가지고 이름을 다시 새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쯤 각 지역에 유세 차량도 내려온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발도 늦고 시작도 굉장히 좀 늦습니다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막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지율 한번 볼까요? 지금 3자 대결 양상으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좀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의 흐름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52.1%. 여기 보면 김문수 후보가 31.1%고 이준석 후보가 6.3%입니다. 없음이나 잘 모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보더라도 상승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변수가 있을까 싶은데 당에서는 어떤 점 이 지지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보통의 선거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전에 지지 후보 없음 잘 모름 이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조사된 수치대로 나눠져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조사된 52%보다는 더 득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마치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현재 그 저희 유세의 그 제목 자체가 경청 골목입니다. 골목에 들어가서 듣는다.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은 경청 노트를 하나씩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이재명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디서라도 그런 그 겸손 모드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려하는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정말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테러가 아직도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지자들은 이러저러한 소문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제보를 해오고 있고, 예. 그래서 대중들을 안 만날 수 없는 선거철에 대중들과 만났을 때 지난번에 한번 칼로 테러도 당했었고, 그 다음에 산불 현장에 갔을 때는 옷으로 또 얼굴을 내리치는 예.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경호원들이 내밀하게 살핀다 할지라도 예. 대통령 경호처럼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크고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이 그 후보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후보를 지키는 TF팀도 구성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늘 지지자들은 좀 불안감으로 그것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오늘 출정 그 대선 첫 유세 운동에서 옷을 입을 때 보면 저 안에 하얀색으로 입은 게 방검복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에서는 뭐 그런 공지가 뭐 나가긴 했었는데 뭐 러시아제 뭐 저격총이 네, 투입됐다. 실질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설마라고 했던 것이 다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설마 계엄이 그랬는데 계엄이 터졌었고, 설마 이재명에게 테러하겠어라고 했는데 실제 0.5cm만 비껴서 찔렸으면 사망할 뻔한 그런 예. 사건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그 각 당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고 했습니다만 국민 통합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일부 집단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그래요? 속에서 예. 자칫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테러가 있을 우려가 있는데 예. 방검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처럼 목 위로 한다든지, 그리고 멀리서 요즘 뭐 사제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테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말 저희들은 큰 걱정이고, 예. 그것 때문에 지지자들이 어디 현장 갈 때마다 여기에서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실제 후보를 수행하고 있는 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세라는 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뭐 있기 때문에 변수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대중과 호흡이 되는 유세라는 것이 후보자이기 그런 측면이 때문에 있는 거니까요. 정말로 큰 위험의 후보자가 노출되어 있어서 예.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근식 장 여기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31%입니다. 아직 22일이 남긴 했어요. 그렇다면 당 내용이 있었고요. 네. 지금 이 지지율을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쉽지 않은 시작이죠. 시작도 늦었고 출발선에서 많이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리로서는 그래서 이 빅텐트라고 하는 반명 그 연합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빅텐트라는 큰 틀 안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예상을 했었던 건데 그거 첫 단추부터 사실은 좀 잘못 깨져서 예. 사실 빅텐트의 첫 수순부터 사실은 갈등이 너무 커졌던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아있는 반면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낙연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정도가 있는데 예. 이낙연 후보는 이제 우리 당의 내용을 보면서 아예 불출마로 선회를 해버렸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국민의힘 우리 당이 계속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게 관심이 가는 어부지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빅텐트에 들어오지 않을 합리적 유인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로서도 답답한 게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를 지금 우리가 따라잡아서 역전승으로 뒤집어 엎어야 될 상황인데 반면 빅텐트라고는 기존의 우리의 전략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지율 지금 여론조사 리얼미터 금방 나왔던 것은 예. 5월 9일까지의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우리 온 국민과 당원들이 분노하고 놀랬던 5월 10일에 야밤 쿠데타는 상황이 반영이 안 반영이 되는 안 겁니다.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5월 10일, 11일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민의힘에 정말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이 다시 반영이 돼가지고 오늘 이번 주 주중에나 다른 여론조사 나온다면 예.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참담한 상황이어서 저는 우리 당이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에 제가 읍소하고 싶은 것이 지금 모여가지고 돌아다니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반면 빅텐트를 제대로 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계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석고대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 매 국면마다 자기 메시지를 내면서 예.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당이 엮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김문수와 윤석열이 한 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절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요.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그걸 말씀이세요?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통일당 전력이 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인 만큼 예. 자유통일당 세력들이 또 우리 당에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유통일당 정광훈 후보가 지금 대리로 내놓고 있는 자유통일당 또 대선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단일화하는 건 그럼 무슨 그게 빅텐트가 되겠습니까? 그럼 빈텐트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거운동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정체성에 대해서 예. 중도 우파까지 포괄할 수 있는 중도층의 마음을 소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노선을 분명히 밝혀라. 저는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것부터 하고 유세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이시죠? 생각합니다. 이 조사가 말씀하신 대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의 연속성을 보려면 주말 사이에 있던 일들이 반영된 조사를 보면 그 추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